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몇 달 동안 화제가 됐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은 그리고 레바논 전쟁이요. 예, 전쟁 당사자인 헤즈볼라와 스폰서인 이란의 발표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란의 레바논 휴전 선전과 실제 상황, 주요 내용, 이란의 공식 입장, 헤즈볼라의 승리로 선전, 아라그치 외무장관, 이스라엘 불패 신화 붕괴,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스라엘의 전략적 패배의 강조. 실제 헤즈볼라 피해 약 3-4천 명의 대원 사망, 나스랄라 지도자 포함 고위 지도부 제거, 남부 레바논에서 대원들 철수, 이스라엘의 불패의 신화가 붕괴되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패배로 끝난 전쟁이라고 하는데, 비록 4천 명의 전사자와 7천 명의 부상자를 내고 지도부와 군 지휘부 대부분이 괴멸당하는 희생을 치르기는 했지만, 중동 최강의 무장단체라는 명성답게 헤즈볼라의 용맹이 빛을 발하여서 이스라엘군 50명에서 90명이나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화의 종교라는 이슬람의 신자답게 압도적인 승리로 이스라엘을 패퇴시킨 후에도 기꺼이 양보를 해가지고 기존 근거지인 남부 레바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며 무장 해제까지 약속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어 주길 바랍니다. 씨알도 안 남고 갈아마셔질 때까지요. 보세요. 긴급 이스라엘 군대.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긴급. 아직까지는 레바논 남부 비무장지대에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과 레바논 정부군의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군이 이제 주둔 중이라고 합니다. 또 보세요. 레바논의 휴전협정에 관해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헤즈볼라의 위반에 대응하여 휴전협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타니강 남쪽에 헤즈볼라 요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협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헤즈볼라도 쉽사리 철수하지 않고 리타니강 이남에 잠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배치되는 레바논 군대 군복으로 갈아입으면 되겠네. 또 보세요. 헤즈볼라와 가까운 소식통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지만 예멘과 이라크를 포함한 저항의 축의 지원은 기껏해야 미미했습니다. 이란이 더 큰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헤즈볼라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 공격의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테헤란은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큰 그림상으로는 저항의 축들이 갈릴리 기동전에 총출동해야 되기에 앞전에 레바논 전쟁에는 침묵했지만, 헤즈볼라의 입장에서는 우군이라고 여긴 저항의 축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입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헤즈볼라의 좀 순진한 면모이기도 한데, 원래 중동 아랍들이 대대로 의리 없기로 정평이 났어요. 그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무슬림 형제애로 똘똘 뭉쳐 의리로 함께했다면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미 절단이 났겠죠. 게다가 이번 전쟁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 공세를 벌인 판이었다면 저항의 축들이 기세를 타고 합류했겠지만, 거꾸로 이스라엘의 선제 기습을 당해서 헤즈볼라가 초전 박살난 채 두들겨 맞고 있는 판이었기에 이런 마당에 도로 와봤자 같이 두들겨 맞을 뿐이니까 도와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 그쪽들 큰형님인 이란도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격을 했다가 곧바로 반격탄을 쳐맞고 찌그러진 판에 아래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보세요. 후티 가자 침략 중단 때까지 공격,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중단되고 포위망이 해제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부의 중요한 목표물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그나마 가장 멀리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덜한 후티 예멘이 정기 이벤트처럼 로켓이나 미사일 쏘면서 이제 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단 레바논 쪽이 일단락돼가지고 60일간의 휴식기를 가지려나 했더니 느닷없이 시리아 쪽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이스라엘 레바논 한숨 돌리니 시리아에서 내전 격화, 반군 제2의 도시 알레포 장악, 이스라엘 나비 효과, 시리아 내전 살얼음판 걷는 중동, 시리아 반군 알레포시를 8년 만에 탈환하고 하마로 남진,
시리아 반군의 기습에 정부군의 상징인 알레포 함락, 내전의 변곡점. 야, 기습 3일 만에 알레포시를 탈환했다. 박상우나 스칸니 같은 반서방 반이스라엘 유튜버들이 하도 용비어 청가를 불러제끼는 바람에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통제력이 확고하고 그곳에 있는 미군 기지나 알카에다 같은 괴뢰들은 곧 거짓골로 쫓겨날 줄로 알고 계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이 진행 중이에요. 그 막강한 아사드 정부군은 아직도 반군을 토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아사드 정권의 주요 지지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퇴하자 곧바로 반군의 공세가 시작됐어요.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가 8년 만에 반군에 함락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뒤집어 보면요, 정부군을 도와 알레포 일대를 담당하던 헤즈볼라 병력들이 자기네 본진이 이스라엘군에 짓밟히자 그곳을 놔두고 레바논으로 복귀했고, 왜? 이제 우리 집에 불났는데 남의 집 도와주게 생겼어?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헤즈볼라의 패배가 확실시 되자 바로 반군이 쳐들어가지고 정부군을 쳐부수고 알레포를 점령한 거예요. 즉,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의 실력이란 지원 세력인 헤즈볼라가 빠지자 곧바로 무너져가지고 제2의 도시를 잃어버리는 수준이었단 겁니다. 와, 보세요. 웬 차량과 장비들이 줄을 이어 기동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누구냐? 또 보시면 시리아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 명의 이라크 시아파 전투원이 시리아로 이동하고 있다. 시아파 전사들을 태운 대규모 차량과 장갑차가 이라크에서 시리아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친이란 대중동원군 민병대를 말하는 거예요.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ISIS와 싸우기 위해 이라크에서 창설된 시아파 준군사 조직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이미 아사드 편에서 시리아 갱단 그 반군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병력 수천 명이 근거지인 이라크를 떠나서 시리아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헤즈볼라가 없어진 자리를 또 다른 헤즈볼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이 레바논에 있는 건 그냥 헤즈볼라고 이쪽은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름이 좀 겹쳐요. 또 보세요. 이 색칠된 부분이 이란이 이끄는 시아파 세력 저항의 축인데, 이란과 더불어서 핵심인 시리아가 반군의 역습으로 휘청거리는 상황이에요.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게 무너지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당했고, 후티 예멘은 거리 문제로 인해 즉각 투입이 어렵기에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란의 명령으로 시리아로 투입되는 거예요. 게다가 후티 예멘군은 이미 러시아로 이제 용병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를 지원할 병력까지 뽑기는 좀 여의치 않을 것도 같습니다. 또 보세요. 이란 아사드 구원에 나섰다.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시리아 진입. 전략 거점이 붕괴할라. 이란 군사고문들도 시리아 내에 주둔. 세 번째 화약고 터질라. 러시아, 이란, 아사드 정권 구원에 나섰다. 러시아 연일 반군 지역의 전투기 공습. 시리아 반군과 알카에다가 봉기해가지고 시리아 정부군을 몰아붙이자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시리아 정부군이 도처에서 괴멸되고 러시아군도 주둔한 거점들에서 전면 철수한 중이에요. 이 시리아 정부군이 탱크까지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심지어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공화국 수비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수도 남쪽 20km 지점에서 주민들이 봉기해가지고 정부군을 쫓아내는 등 난장판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죠. 시리아로 진입하던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의 폭격으로 괴멸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등 전황이 의외로 아사드 정권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및 나토를 압도하고 중동에서도 시리아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들이 친이란 민병대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후티 예멘이 홍해를 봉쇄하고 미국과 영국의 함대들을 밀어내고 있으니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저항의 축이 천하를 호령하기라도 할 줄 알았겠지만,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그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어왔던 영미 서방의 저력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한 방에 뒤져버리네. 당장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이스라엘 하나를 상대를 못하고 피떡에서 나가떨어지고, 그렇게 한 축이 무너지자 곧바로 시리아에서도 반군과 알카에다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중입니다. 가자 지구와 레바논의 모든 촉각에 쏠려있는 사이에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격변이 일어난 셈인데, 시리아에서 타오른 불꽃이 엄청난 정세 격동을 불러올 겁니다. 왜냐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리아의 상황을 반드시 조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보시면 2013년부터 진행 중 시리아, 이란, 러시아, 시리아 임시정부, 튀르키예, 이스라엘. 러시아와 이란, 튀르키예는 모두 곡과 마곡 연합군의 일원인데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고 튀르키예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면서 대치하는 중이에요. 게다가 알카에다는 미국의 뒷배를 잇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미국 세력을 온전히 축출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합의에 도달해야 곡과 마곡 연합군의 대열이 완성되면 물론 시리아를 이스라엘 침공의 루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군 또는 친미 세력이 있는 한 시리아를 그 루트로 쓸 수가 없어요. 즉 시리아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곡과 마곡 전쟁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엄청 중요한 동네다, 그죠? 또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패퇴하고 이란과 튀르키예가 시리아 전선에 집중하는 지금이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기회예요. 어떤 기회인가 하니 가자 지구에 이어 서한 지구까지 합병할 타이밍이라고요. 이란,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가 전부 전쟁에 휘말려 있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이고 후티 예멘은 워낙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할 수조차 없다 하면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 합병을 막아설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레바논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뼛속까지 털린 상태고 이스라엘과의 협약대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나 협조해야 될 지경인데다가 요르단과 이집트는 미국과의 친분으로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힘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시나 미국과의 관계도 있거니와 후티 예멘에게도 쥐어터지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덤빌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도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합병하는 걸 무력으로 방해할 수 없으며 이참에 서한 지구는 물론 템플 마운트까지 접수해버리는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제서야 시리아 내전에 빠져나간 넋이 되돌아온 중동 아랍은 부랴부랴 반격에 나설 것이고 헤즈볼라를 위시한 저항의 축이 먼저 이스라엘 본토를 들이치는 갈릴리 기동전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여러 개지만은 결과는 갈릴리 기동전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진 미지수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어떻게 한 곳 마무리되자마자 딴 데서 또 터지냐, 진짜. 참. 거기 사람들 좀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